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박경익 뉴스의 박경익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KNN 대표 이글아이스 불꽃남자 아, 그러면 또 박경익 아나운서입니다. 수요일이 어울린다. 수요일의 남자. 어울려요? 네. 오, 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오. 이글거리는 것과 이글거리는 수요일이 수요일? 어울리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그래요? 왜 그럴까? 나만 수는 물 숫자인데. 그렇죠. 근데 그쵸? 왜 그렇지? 약간 대비되면서 그게 더 약간 근데 저는 효과가 발휘되는. 숫자라는 단어는 네. 물이란 느낌을 못 가지겠어요. 이게 오히려 좀 예, 그 글자 모형에서 오는 느낌은 네. 예, 훨씬 더 좀 활활 타오르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불화라 그러지만 화는 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이제 한자를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보는 글자의 느낌은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예, 한글이 글자들이 되게 예쁘다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뭔가 수요일 하면 좀 선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잔잔한. 아, 정말 왜 그런지 사람마다 중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그런데 느낌이 다르구나. 수요일, 목요일은 저는 뭔가 이렇게 잔잔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야, 이게 사람들마다 저는 시옷자는 그런 잔잔한 느낌이 안 들어서 뭔가 좀 타는 듯한 느낌이나 뭐 이런 거 네. 강한 느낌 들거든요. 시옷은 네. 다 다르네. 한글의 매력이죠, 이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요일의 그 글자에 대한 느낌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구나. 오늘 갑자기 얘기해 보니까 그쵸? 잔잔하다고 전혀 수요일을 잔잔한 느낌으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뭔가 잔잔한 느낌. 그렇구나. 이럴 때 이제 또 에너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박경익 아나운서의 봄은 어떻습니까? 봄이요. 네. 아직까지는 딱 봄이다라고 느끼기는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추울 땐 했죠. 또 추워요. 맞아요. 네. 근데 출근하는 길에 이제 보면은 벚꽃이 벚꽃이 뭐 활짝 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피크일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 주말. 피 클 것 같아. 네. 이제 다 필 것 같아. 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부산 시민공원으로 네. 동료들과 함께 얼른 뉴스 하기 전에 네. 다녀오려고요. 봄놀이. 네, 봄놀이. 그래요. 봄놀이 하긴 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하기는 네. 해야지. 부산 시민공원에. 부산 시민공원. 몇 시쯤 가십니까? 출몰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그 부산 시민공원 근처에 네. 대형 마트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먹고 싶은 거 좀 사가지고 쇼핑해가지고 야, 바로 피크닉이네 진짜. 네, 가야죠. 느낌 좋다. 만끽해야 됩니다. 네. 또 동료들이랑. 네네. 네. 거기 여러분, 네. 오전에 가시면 우리 박경익 아나운서 네. 날로 잘생겨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스태프들은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 왜 갈수록 잘생겨 보이지? 정말요? 네. 날로 일이지? 잘생겨지고 있어요. 네, 부산 오신 지 3년 됐다고 아까 3년 부산이 이렇게 미남을 만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3년 차. 확실히 부산 물이 좋은 게 저는 이제 여기 있다가 본가 올라가서 샤워를 하잖아요. 와, 찜찜해요. 진짜 찜찜해요. 특히 머리 감을 때. 뭐 이상해요, 좀. 동남아도 아니고 네, 진짜 인천 있다니까요. 갔는데. 네, 정말 있어요. 진짜로? 네. 머리 감으면 뭐 좀 푸석푸석하고 같은 대한민국인데 물이 네. 부산 물이 네. 좋아요. 드라이를 해도 뭐라 그래야지 제 마음대로 뭔가 잘 머리가 안 만져지는 그게 물의 이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산 네. 물 좋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야, 여기가 완벽 적응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지금 뭐 벌써 문제 내지도 않았는데 네네. 경영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아는 척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들어서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오. 7632님은 수요일이 그런 느낌. 약간 라임을 또 맞히셨네. 수요일 약간 스마트한. 그렇구나. 세련된 느낌. 야, 또 세련된 뉴스를 또 제가 전해드려야겠군요. 네네. 네네. 오늘 날씨가 경영 아나운서 썬덩그리 하지? 썬더그리 하다가 저는 무슨 뜻인지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썬더 저 번개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썬더는 영어처럼 발음하네요. 네. 썬더그리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썬더그리 이래가지고 영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선더그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썬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선더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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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다. 그렇게 들으니까 또 네. 영어처럼 들린다. 전 영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네. 해봤는데 선더그리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더그리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경익 아나운서와 함께 그럼 네.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외식 트렌드, 저속 노화, 국밥, 아이스 음료가 대세. 2025년 상반기 외식업 트렌드로 저속 노화, 국밥, 아이스 음료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들은요, 2025 외식업 트렌드 볼륨 1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2025 외식업 트렌드는 배민과 국내 외식 전문가들이 함께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를 선보이는 콘텐츠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키워드는 저속노화, 뉴 웨이브 국밥, 시즌리스 아이스 등 3개입니다. 뉴 웨이브 국밥. 네, 뉴 웨이브 국밥. 자, 첫 번째 저속노화는 201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들이 신체의 노화를 막고 건강함을 유지해서 궁극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온 개념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달 전부터 신드롬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속노화 열풍은요, 지난 1월 국내 한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도시락 그리고 렌틸콩 샐러드라고 해서 렌틸콩이 또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네. 그런 콩 종류 중에 하나라고 네. 하더라고요. 출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어졌는데, 외식 업계에서도 현미 등 저속노화의 핵심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의 매출액이 2023년 대비 2024년 40% 정도가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진짜 많이 증가했네. 그리고 지난 2023년 뉴욕타임즈에서는 뉴욕의 최고 요리 8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한식 레스토랑 옥동식의 돼지국밥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밥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도 이미 사로잡았음을 야. 입증을 했습니다. 네. 와우. 이 세월이 느껴지는 노포, 시장 골목, 또 저렴하지만 든든한 한 끼의 대명사 등 이 국밥의 이미지가 원래는 이런 이미지였다면, 네. 최근 이제 몇몇 음식점 중심으로는 국밥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배민 관계자는 국밥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 이색적인 식재료, 세련된 플레이팅 등이 이 젊은 소비자들의 SNS 취향을 저격하는, 그래서 이제 뉴웨이브 국밥이라고 출연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2년간 SNS 검색량을 분석을 해보면요, 곰탕, 순댓국 등 국밥 관련 키워드가 30에서 4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와.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스 음료나 빙과류를 즐기는 트렌드도 확산세를 보이고 맞아, 있는데, 배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각 연도 1월을 기준으로 전체 배달 주문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 성장률이 5년간 약 80%를 기록하면서 와.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성장률을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외식업 트렌드가 진짜 확실히 달라졌네요. 맞습니다. 네. 완전 그 단어 자체가 저속노화, 저속노화, 뉴 웨이브 국밥, 뉴 이런 웨이브 거는 국밥. 예전엔 들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시즌리스 아이스. 시즌리스 아이스, 맞아. 이제 시즌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 드시면 또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저는 뭐 올 겨울에도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신 기억이 별로 진짜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마셨나 진짜? 얼주가구나. 네, 얼주가예요. 와. 어. 왜 겨울에도 그렇게 아이스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사에도 좀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은 또 추운 날에는 이제 배달 음식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디저트는 찬 걸 또 원하는 거예요. 좀 차고 달고.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따뜻한 국물 이런 거 먹으면 네. 왠지 날씨가 추워도 커피는 좀 찬 거 마시고 싶고. 특히나 이제 배달해서 먹으면 집에서 네. 먹는 거니까. 찬 군것질을 하고 싶고 막 아이스크림 더 땡기고. 맞아, 아이스크림 땡기고. 맞아요. 실제로 그러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리스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2023년도에 저속노화라는 2010년대에 나왔어요. 미국 네. 실리콘밸리에서. 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은 됐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최근이죠. 익숙해지기는 진짜 얼마 네. 전부터 저속노화라는 얘기. 아마 그 한 의사이자 이제 너튜버로 활동하시는 네네네네. 그분이 그 아시죠, 그렇죠? 맞아. 예. 하면서 뭐 이것저것 엄청 나왔는데. 그게 막 이제 영상이 뜨니까 네, 보니까 맞아요. 저속노화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국밥이 진짜 놀랍다. 국밥 그쵸. 뉴욕 최고 요리 8종에 들어갔다니. 네. 와, 이 뉴욕엔 진짜 요리의 탑들만 모여 있는 곳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돼지국밥이 예. 우리는 아주 막 서민국밥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대중적인 건데. 뭐 최근에 이제 미쉐린도 이제 2025 미쉐린도 선정이 됐지만 네.
국밥집도 이제 거의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이제 특히나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거죠. 돼지국밥은 서울 쪽에서는 그다지 뭐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아니요, 서울 쪽에 이제 없죠. 잘 없잖아요. 네, 잘 네. 없고 있어도 그 맛이 아마 잘 안 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벌써 뉴욕이 알아봤네. 역시 빨라. 아 진짜 네. 빨라.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 드릴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이제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국밥이 있었죠. 자, 국밥하면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돼지 국밥은요, 이 경상도 지역의 향토 음식이죠. 네. 정확한 유래를 찾긴 어렵지만 1950년대부터 1960년대 급속히 확산이 됐습니다. 네. 자, 6.25 전쟁 중 피난민들이 쇠뼈, 소뼈 대신 구하기 쉬운 이 돼지의 부산물로 이것을 만든 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소뼈 대신 구하기 쉬운 돼지 부산물로 이것을 만든 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원래는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소뼈가 없어서. 그럼요. 네. 소뼈로 만드는 요거를 못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돼지 부산물로 만든 것이 돼지 국밥이 돼버리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돼지 국밥과 이것이 있다면 어느 걸 더 선호하십니까? 저요. 저는 무조건 돼지 국밥이죠. 3년 전에도 그랬어요? 3년 전에요. 3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사실 이 돼지국밥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고요. 3년 전 몰랐을 텐데. 알고 나서부터는 전 무조건 돼지국밥.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국밥이 훨씬 부산에는 네.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이것보다 파는 데가.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전 무조건 이 돼지국밥집 가잖아요. 섞어만 시킵니다. 아 진짜. 네. 저는 부산 사람인데도 결혼하고 나서 네. 좀 즐겨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잘 못 먹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도 꼭 그냥 고기만 든 거, 섞어 네. 이런 건 아직도 먹지는 못하고. 맞아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내려와서 놀러 오면 저도 돼지국밥집 데려가면 네. 요즘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네. 그런 뭐 비린맛 다 잡고 맞아. 맛있는 국밥집 되게 많이 생겼지만 저는 돼지국밥은 무조건 좀 그런 진한 향 나는 그 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도 이제 그 맛이 좀 아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 향 때문에 네네. 뭔가 약간 누린내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이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맑은 게 있고 부산 스타일 아니죠. 그거 맑은 거는 맑은 그쵸. 게 있고 또 이렇게 좀 진한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진한 게 또 먹으면 진한 게.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세 글자예요. 일단 세 글자고요. 세 글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 이제 이 이름이 들어간 분위기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이거 해? 좀 가자. 돼지국밥도 그렇지만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거기 깍두기랑 이렇게 먹어야. 그쵸. 너와 함께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 부산으로 떠나자. 손만 잡고 잘 거다. 딴 생각은 말아라. 8106번님. 이거 돼지국밥 집에서 만들어 드신대요. 오 진짜요? 어떻게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먹으러 가든 가자 가스나와 땡기나. 배고프네 5369님 그죠? 배고파요. 배고플 시간입니다 지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뭔데 3524번님 문제는 모르겠는데 답은 어떻게 맞히셨죠? 정답입니다. 친구 집도 부산 강을 이라며. 이거 뭐 그냥 살아있네. 지금 포트 가면 되는데 또 뭐가 걱정이네. 국밥 먹고 싶대 진누가 부산까지 간대서 0424번님 수구레 국밥 이렇게 해주시는데 수구레 국밥은 뭐죠? 네. 나도 이건 잘 모르는데 선지 쪽 아닌가? 그래요? 맞아요? 네. 일단 이름 자체가 맛있습니다. 네. 먹어보고 싶네요. 자, 세 글자예요, 여러분. 두 글자랑 헛갈리실 수 있는데 세 네. 글자 맞습니다. 소뼈로 세 만드는 글자. 거. 딴 생각은 말아라. 네, 돼지국밥. 자, 돼지국밥이었고요. 먹고 싶습니다. 네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네. 정답이었어요. 설렁탕. 네. 설렁탕을 하려고 하는데 소뼈가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돼지 부산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돼지국밥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해버린 거죠. 더 맛있게.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소뼈가 없어서 돼지 부산물로 해서 돼지국밥이 됐고 네. 그 냉면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냉면을 못 만들어서 밀면이 됐고 뭐 이런 식이네. 그죠? 그것도 아마 6.25 전쟁 피난민들 네, 아마 밀면이 맞아요.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더 맛있게. 설렁탕 잘 만들어 주셨고 잘 맞춰 주셨습니다. 네. 아 수구레는 돼지 소가죽 소가죽이요? 거기 그 말이 맞네요. 피아조식을 부른 용어라고. 맞네요. 예. 아, 너무 맛있겠다. 다 먹고 싶네. 네. 자, 여러분 잘 맞춰 주셨고요. 설렁탕. 네. 저희는 또 4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뉴스 진행할게요. 네. 백이고 스토리 나이트.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설렁탕이었는데. 설렁탕. 네. 7694님 설렁탕 곰탕 저처럼 차이점 물어보셨고 또 우리 스태프도 그렇고 맞습니다. 급히 또 경희 씨도 찾았어요. 찾아왔습니다. 자,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설렁탕은 주로 뼈로, 그리고 곰탕은 주로 고기로 국물을 낸다. 이 차이였습니다. 우리 그 1073님이 네. 그렇게 주셨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구나. 맞아요. 설렁탕은 뼈, 곰탕은 고기. 이젠 까먹지 말아야 될 텐데. 9026번님이 푹 고한 거하고 설렁 끓인 거하고 차이점 아닙니까? 설렁탕은 설렁 끓이면 되나요? 설렁끼리면은 그 국물이 안 나와요. 특히나 뼈인데 네, 엄청 그쵸. 고와야지만 맞아요. 또 나죠. 이런 예.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저 아침 오늘 굶고 커피 한잔 했는데 정말 먹고 싶네요.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입에서 침이 계속 나와요. 일합시다. 네.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폭삭 당했수다. 제주 벚꽃 축제 또 바가지 논란. 아이고. 땡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배경지로 인기가 급부상한 제주도에서 때 아닌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주 전농로 왕벚꽃 축제 현장에서 일부 노점이 바가지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지난 30일 온라인상에서는 현재 논란 중인 제주 벚꽃 축제 순대볶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작성자는요. 접시에 담긴 순대볶음 사진과 함께 순대 6조각에 25,000원? 오케이. 어머. 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제주 전농로에서 열리고 있는 이 왕벚꽃 축제에 방문했다가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폭삭 속았수다. 이걸로 올려놓은 이미지 깎아먹네. 15,000원도 비싸다. 사먹는 손님이 없어야 정신을 차린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습니다. 같은 축제를 찾은 또 다른 누리꾼은요. 찐 옥수수 하나에 5,000원, 숯불꽃이 13,000원, 군밤 한 봉지 10,000원, 애들 풍선 기본 2만 원이었다며 아무리 축제라 해도 적당히 받아야지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바비큐도 바가지로 팔았다라는 후기글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과거에도 이 바가지 요금으로 숱하게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너튜버가 용두암 해산물 노점에서 전복 해삼 소라 몇 점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5만 원에 팔았다면서 폭로해서 이목을 모았고 또 고등어회를 20점도 안 되는 양에 3만 원에 판매한 횟집이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바가지 요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까지 개소해서 신고도 받았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바가지 요금. 아니 어느 정도의 약간 좀 네.
가격에 인상은 있는데 네네. 그런 관광지가 그래도 이제 약간 평정화됐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러게요. 막 좀 많이 바가지고 잡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또 있네요. 그랬는데 여기는 음. 엄청나네요. 너무 심하다. 순대볶음 이게 이제 사진이랑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음. 정말 6조각이 있고 같이 이제 같이 볶은 이제 야채 좀 있는데 응. 25,000원. 야, 이거 너무한다. 네. 이제 순대 한 조각이 이제 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조각에. 예. 와. 아니 축제가 이제 계속 음. 있을 거잖아요. 그쵸. 예, 지금 뭐 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봄 쫙 축제로 이어질 텐데. 네. 야, 이건 이렇게 하면은 축제 가서 다 기분 상하고. 그쵸. 먹고 예. 싶지 않겠죠. 네, 이것도. 그러면 또 평가도 나빠지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적당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했네. 예.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개선돼야죠. 어떻게 이걸 근절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시 쪽에서도 또 뭐 도청 쪽에서도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이 바가지금 이런 거는 사실 뭐 요금 자체를 이제 상점의 상인분들이 정하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또 생각도 들고. 그 대충 이렇게 전 잡아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네. 제주도가 되게 바가지가 심하군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고 네네. 너무 심하다 싶으면 좀 먹을 거 좀 싸가지고 사야 되겠다. 맞아요. 그냥 음식점 가서 먹거나 해야겠어요. 네, 그래야 되겠네. 그 관광지에서 먹기가 참 쉽지 않네요. 네네. 근데 애들은 또 뭐 이거 사줘 이러면 또 사게 되고 이러는데. 맞아요. 그 축제마다 또 좀 다르겠죠. 다 이러지는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살피셔가지고 네네.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옛 이름은 한양, 울릉도의 옛 이름은 우산국. 자, 이처럼 각 지역마다 옛 명칭이 있습니다. 네. 깊고 먼 바다의 섬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제주도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의 옛 문제입니다. 이름. 예.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 올라오네요. 네. 부산도 옛 이름이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제주도 옛 이름은 아는데 부산 옛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죠. 네. 궁금하네요. 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긴 머리 낯선 그 신승은 추억 속의 재회.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인천도 미추홀이라는 옛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 미추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역구 중에 네. 한 곳을 아. 미추홀구로 명칭을 이제 변경하게 됐습니다. 좋다. 예. 울먹이는 슬픈 그대여.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간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저도. 아 정말요? 네. 오래되셨어요? 뭐 네.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네. 이제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진짜 못 갔네. 그러고 제주도 보니까. 너무 예. 자, 제주의 옛 이름은 제주의 옛 이름 탐라 또는 탐라국입니다. 탐라국이 정답입니다. 많이 맞습니다. 맞춰주셨어요. 예. 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그 제주도에 대한 인상 자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진짜 관광객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은데. 네, 꼭 그리고 뭐 바가지 요금이 이런 음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택시 요금 이런 걸로도 그렇죠.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네. 양심상 잘 시정 조치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옛날 뉴스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만우절이란 것. 만우절이라고. 어제가 만우절이었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요 이런 기사가 있었구나. 1956년 4월 2일 기사입니다. 56년? 네, 50년대 경향신문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마다 4월 1일은 에이프릴 풀이니 만우절이니 해서 이날만은 일부러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골리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양에서 건너온 행사라는 설도 있고 동양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설도 있어서 확실하지 않으나 하여간에 재미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옛날에 인도의 불교도들은 3월의 마지막 7일간 특히 보살행을 함으로써 오경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끝난 뒤인 4월 1일이 되면 하도 고행을 겪은 나머지
골치가 땡해서 모두들 흐리멍덩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을 야유절이라고 불러 차라리 바보 천지 같은 짓을 하는 날로 정한 것이라고도 전해진다. 야,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 일찍이 나폴레옹이 이 격전에 패한 것은 바로 그해 4월 1일에 전선 지휘관으로부터 작전서를 받았는데 그는 이것을 에이프릴 풀의 편지인 줄 알고 그냥 휴지통에 내버렸기 때문에 원군의 도착이 늦어서 대패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날이 되면 일반인들은 물론 각자 거짓말을 하는데 신문에 따라서는 싱거운 대마를 실어서 독자들을 놀리게 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이제 대마는 데마고기라는 영단어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인 허위 선전이나 인신 공격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걸 대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위네데, 뭐 베르트 프레스라든가 브라셀의 라시테지, 이게 이제 신문지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신문사에서는 네네. 매년 정치 문제에 관계 있는 대마를 보도해서 4월 1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독자들을 곧잘 놀래준다고 하니 아니 그 신문에서 지금 거짓말 신문에서 걸리는 거예요. 금년 만우절에는 세계에서 어떤 대마가 튀어나올지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음직하다. 이런 기사가 그 있었습니다. 당시는 만우절을 아주 큰 뭔가 큰 행사 이벤트 맞아요. 아니 큰 날로 쳤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세상에 신문 신문에서도 언론지에서 그냥, 이렇게 장난을 고의적으로, 치고 장난치고. 장난을 치고 그걸 데마고기 DEMAGOGY 제가 또 이거 뭐 만우절 유래해가지고 좀 더 찾아봤는데 네. 뭐 고대 로마의 춘분을 기념하는 축제인 힐라리아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서로 속이는 행사. 네. 네,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는 설도 있고 네. 또 다른 이론은 1564년 프랑스에서 새해가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됐을 때 네. 일부 사람들이 이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면서 이들을 속이기 위해 4월 1일에 가짜 선물을 주거나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프랑스에서? 네. 오. 저는 아까 나온 인도 불교도들 사이에서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맞아요. 야유절이라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수행하다가 너무 이제 고된 나머지 머리가 흐리멍텅해져서 흐리멍텅해져서 너무 바보 천지가 바보 천지가 되자. 이건 처음 듣는 얘긴데 네. 재밌네요. 그리고 또 뭐 프랑스의 페이퍼 피시라고 해서 4월의 물고기라는 전통이 있는데 종이로 만든 물고기를 다른 사람 등 뒤에 몰래 붙이는 장난. 요걸 만우절 장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4월 1일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나 일들, 에피소드들이 꽤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나폴레옹이 이 격전에서 참패한 이유가 이 만우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격전 1815년 6월 벨기에에 있는 이곳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1제국과 영국, 프로이센 왕국, 네덜란드의 대프랑스 연합군 간에 벌어진 전투로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네. 이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자,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올려주세요. 님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원래 만우절의 유래는 만국의 우한을 다스리는 날, 슬픈 날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TV에서 오후에 애국가를 틀어주는데 그걸 보면서 세계적 문제가 해결되길 묵념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의미가 있구나. 네. 자, 여러분 힌트곡이에요. 네네. 잘 들어주세요. 이 노래가 아바의 노래 맞나요? 네, 아바의 노래요. 자,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네,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워털루 전쟁입니다. 워털루 전쟁입니다. 네. 아바의 워털루 들려드렸는데 워라루. 그래도 워털루. 힌트 네. 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워터루 전쟁까지 문제를 내드렸어요. 맞습니다. 이 전투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됐고 네. 100년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당첨자.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369번님, 9467번님, 1104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 또 기대해 볼게요. 네, 다음 주에도 아주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배가 고프네요. 네,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자, 건진한옥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경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